안녕하세요. 오늘도 포천정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뵀어요. 오늘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유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볼까 싶습니다. 한가위가 언제부터 한가위라고 불리웠는지 알고 계실까요? 삼국사기에 따르면 1세기 무렵인 신라 유리왕 9년에 부녀자들이 한 달간 길쌈 경쟁을 벌였대요. 길쌈 경쟁을 8월 보름에 승패를 가르고 진 쪽이 이긴 쪽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배라고 하는데요. 이 가배를 순 우리말로 하면 가위, 가운데를 뜻하고 이것이 한가위의 유래라고 합니다. 또 다른 문헌에서 찾아봤을 때 중국 문헌인 수서와 구당서에서도 신라의 추석이 묘사되었는데요. 해마다 8월 15일이면 풍류를 베풀고 활쏘기 대회를 벌여 상을 내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을 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추석 이 무렵이면 더욱더 더 열심히 화를 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한가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추석의 대표적인 음식엔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송편이겠죠? 송편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송편은 왜 송편이라고 불렀을까요? 송편은 소나무 송자에 떡병자를 합쳐서 떡에 소나무 잎을 넣는다고 해서 송병이라고 불렀었는데요. 오늘날에 이르러 송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편의 모양 또한 반달 모양인데 왜 반달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요. 이건 역시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의 의자왕 때, 그 마지막 백제왕 때 궁궐안 땅속에서 거북 등이 올라왔대요. 그 거북 등에는 백제는 만월이요, 신라는 반달이라는 글이 쓰여 있었답니다. 그 뜻을 궁술 점술가를 통해서 해석을 해봤는데요. 백제의 의자왕은 만월이니 앞으로 서서히 기울 것이고 신라는 반월이니 앞으로 차차 커져서 만월이 될 것이다 라고 풀이를 했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라가 삼국 통일을 바로 이루고 그 점괘가 정말 사실임이 증명이 되었죠. 이때부터 신라는 전쟁터에 나갈 때 반달 모양의 송편을 만들어 먹으면서 승리를 기원했다는 그런 풍습이 전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오늘 즐거운 한가위 대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한 집안의 딸이니 이 한가위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날이었습니다. 얼굴에도 지금 피곤이 많이 묻어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차례도 조상님들 차례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손님 접대도 해야 되는데 요즘 그나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남의 친척집 방문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사실 민폐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4단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는 없지만 몸은 멀어도 마음으로나마 따뜻한 정들을 온기들을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화를 쏠 때 신체에 관한 용어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용어 설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체에 대한 용어는 이제 정에서의 용어들로 하나씩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억, 니은, 순으로 가슴통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야말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 가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를 쏘면 제가 언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화를 쏘기 시작하면서 키가 1.7cm가 더 커졌어요. 그 이유가 이 가슴통과 이 어깨가 펴지면서 스트레칭이 되면서 숨어있던 내 키가 다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각깍지손, 깍지를 끼는 손. 저는 우궁이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깍지손을 당기기 때문에 오른손이 깍지손이 되겠죠. 깍지손 구미, 깍지 낀 손의 팔꿈치, 팔꿈치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활을 쏠 때는 왼손과 오른손의 협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왼손을 신경 쓰면 오른손이 잘 안 되고, 오른손을 신경 쓰다 보면 왼손이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시수가 잘 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요. 꾸준한 반복으로 어떤 생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몸이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화를 잘 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합니다. 연습을 자주 못했거든요, 요 근래에. 그리고 각깍지 손 회목. 회목이라는 건 깍지 낀 손의 손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곁동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겨드랑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곁동. 그리고 궁채. 활을 쏘는 자세. 그러니까 채집, 몸체자를 쓰겠죠. 채집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또 다른 게 사용되는 단어로는 활의 생긴 모습을 표현할 때 궁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덜미. 덜미는 말 그대로 목 뒤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등힘. 굉장히 활을 쏠 때 중요한 부분이 등힘인데요. 진짜 이게 등의 힘이 아니고 줌손은 저는 우궁이니까 왼손으로 줌을 져요. 줌손의 어깨와 팔 전체가 고루 미는 힘을 같을 등자를 써서 등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멍해팔, 줌을 쥔 팔이 휘어있는 거, 멍해 모양으로 되는 걸 멍해팔이라고 해요. 바닥 끝, 손바닥 가운데에 금이 끝난 부분, 바닥 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바닥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반바닥은 엄지손가락이 박힌 이 뿌리 부분. 자, 여기로 줌손을 믿는 것이 궁도 교본에 나와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교본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신체와 내가 활 힘을 쓰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반바닥으로 줌손을 밀어라 라는 게 궁도 교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범악이라는 표현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요 사이를 말합니다. 활을 많이 쏘면 제가 잘못 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좀 이렇게 줌을 쥐는 부분이라서 약간 좀 굳은 살이 생기는 경향이 살짝 있습니다. 북 잡는 손에 검지손가락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사이를 표현할 때 북전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불걸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걸음도 지금의 용어로 치면 단전 쪽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활을 쏠 때 단지 몸을 바르게 해서 힘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단전, 방광의 바로 이 윗부분을 말하고 단전부터 온 다리, 그리고 엉덩이, 종아리, 발바닥까지 온 힘을 정확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정확한 시수가 난다는 걸 화를 내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풀어진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쏘아지지가 않는다는 걸 이제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씩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지, 석삼자에 손가락 지자를 쓰겠죠. 줌손의 아래 세 손가락, 요 삼지가 요 세 손가락을 말하며 밑에 있기 때문에 하삼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줌을 줄 때 이 하삼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지라는 표현이 우리 또 많이 듣게 되는 용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지가락은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의 뿌리가 서로 닿는 부위. 그러니까 이게 좀 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죠.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엄지가락이라는 말과 또 아까 그 반바닥, 바닥끝 뭐 이런 범악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웃동은
웃동아리를 말하고, 웃동아리라고 하는 건 예전에 쓰던 단어겠죠? 어깨 사이, 웃동을 어깨 사이를 표현할 때 웃동을 쭉 펼쳐줘야 정확하게 활을 당길 수도 있고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 정확한 자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줌손은 활을 잡은 손. 이게 왼손이 저에게는 줌손이고 오른손은 깍지손이에요. 그리고 중머리는 어깨 죽자를 써서 활을 잡은 어깨 부위를 중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활을 쏠 때 중머리가 너무 올라가거나 중머리가 너무 처지거나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중머리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활을 쏠 때 또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중구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구미라는 단어 이제 마지막인데요. 팔꿈치. 이 팔꿈치가 활을 쏠 때는 이렇게 이 팔꿈치가 보통 팔을 쭉 폈을 때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중구미가 엎어져야 정확한 힘을 팔을 당기고 밀 수 있는 기본적인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중구미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습사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화를 내는 방법들 다양하게 계속 올려드릴 텐데요. 언제쯤 코로나 4단계가 종식이 될까라는 이제 고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꾸준히 연구하고 여러분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걸 저희끼리 또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종식은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겨두고 이제 함께 이 코로나랑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다양한 방역 수칙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깊어가는 밤, 한가위의 깊은 밤을 달과 함께 달님께 우리 소원을 하나씩 빌면서 남은 올해와 또 계속 다가올 2022년까지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